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마스크 외교의 야망과 물러설 수 없는 절실한 사연이라는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세계를 뿌리로부터 바꿀 것이다. 그런 말이 이제는 상식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유력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두가 가속된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당초만 해도 사실은 은폐와 정보 통제 등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일당 독재 체제의 특유의 과격한 대책으로 일단 감염 확산을 막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확인된 신형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는 미국의 약 25분의 1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마스크나 의료용 가운과 같은 개인용 방호구의 세계 제일의 서플라이어로서 이른바 마스크 외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세계의 비상시를 틈타 스스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면에서도 중국은 구미 제국보다 훨씬 빨리 신형 코로나의 데미지에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에서 3월기의 GDP야말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지만 성장은 가속하고 있어 4월의 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9% 성장을 보였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총서기는 지금까지 이상의 중국의 파워를 과시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는 고도의 자치가 인정되고 있을 홍콩에서 중국의 통제 강화를 가능하게 한 국가안전법의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민주화 운동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군 제트기들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반복해 넘어 대만 영공에 침투했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경이 베트남과 필리핀 어선을 쫓아다녔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는 중국군과 인도군의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소국 국가들의 상대적 쇠퇴를 가속화해 초강대국 중국의 위상을 강화할 것인가? 실제 중국은 WHO에 2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고 WHO로부터의 탈퇴를 표명한 미국의 후광에 안주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거대 시장 접근을 무기로 신형 코로나로 경제 타격을 받은 나라에게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이 직면한 지정학적 문제와 경제 부진, 그리고 국내에 안고 있는 불씨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번 위기는 중국의 대두를 가속하기는커녕 쇠퇴를 재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크 외교도 사실 중국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형 코로나가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평판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배상을 요구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 데미지 컨트롤로서 고안된 것이 마스크 외교입니다. 즉, 마스크 외교는 세계의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방위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습주석의 희망에서는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둘러대도 우한에서의 초기 사실 은폐와 정보 통제가 이후 감염 확대의 큰 원인이 됐음을 전 세계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마스크는 불량품 투성이었습니다. 마스크 외교가 실패한 원인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수출한 마스크나 검사 키트 상당수는 적절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었습니다. 또 중국 외교관들은 세계 각지에서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선전물을 팔려고 해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프 볼렌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중국의 마스크 외교를 영향력 확대라는 지정학적 야심을 감추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이 우한 감염 초기 정보 통제를 이유로 중국과 종전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신형 코로나 위기가 중국의 영향력에 미치는 타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냉전을 대폭 가속화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1월 초 우한에서 폐렴이 늘고 있는 것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 양당을 격분시키고 설명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출시키게 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허술한 신형 코로나 대책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중국에 대해 일련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미 상무부는 5월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 제조 장비로 만들어진 반도체 칩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 규칙을 발표해 화웨이의 사업 지속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 기술 수출이 금지되는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는 화웨이 외에도 30개 이상의 중국 기업 또는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홍콩 국가안전법이 도입되자 미중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홍콩에 인정해온 관세 및 도항 우대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코로나를 기회로 중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짧은 이행 기간을 마련한 후 차세대 통신 규격 5G 환경 정비 사업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 공장의 끝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이 프랑스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직원이 직장을 포기해 노인들이 적절한 간병도, 식사도 주지 못하고 숨졌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중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비판을 자제해온 독일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을 재조명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로서도 홍콩 정세에 따라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더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비난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향후 몇 년간 세 가지 방면에서 한층 더 악화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남중국에서의 억지 행동과 인도와 호주에 대한 강경 자세가 미국의 반중 진영으로 기울게 할 것입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 양국 간 경제적 분리가 가속화되어 군비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유럽 주요 국가의 관계도 중국 내 인권 문제 때문에 얼어붙을 공산이 큽니다. 덧붙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에 의해 중국은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글로벌한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위기의 내성을 높이기 위해 서플라이 체인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세계의 제조업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은 필연적으로 중국 외 지역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동남아시아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한 서플라이 체인의 새로운 개편은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은 중국 GDP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이전은 상당한 규모의 고용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출의 58.4%를 차지하는 전기제품, 전자기기, 기계류 같은 업종의 고용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분명히 외자의 대량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회의는 4월 중순에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유주라는 제목의 경제 우선사항의 5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 유지였습니다. 중국 지도부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의 최대의 염려는 구매에 있어서의 중국 제품에서의 수요 상실입니다.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는 당국의 엄격한 록다운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3월에 중국은 경제활동을 재개시켰지만 이것은 팬데믹이 구미를 직격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수출 침체는 경제 펀더멘탈의 악화를 부르게 됩니다.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의 발걸음은 미약합니다. 4월의 강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액은 7.5% 감소했습니다. 원인의 하나는 분명히 엄격한 사회적 거리 전략의 유지와 길어지는 감염의 불안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에 단기간에 경기 회복을 막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해 적자를 각오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온 북미 제국과 달리 이번 중국은 어느 때보다 신중했습니다. IMF에 의하면 5월 중순의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은 3,660억 달러로 GDP의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정 지출은 GDP의 10% 이상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탄환 부족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차입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를 정책으로 유지하여 매년 빚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비금융 부분의 총 채무는 GDP의 245%에서 31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정부 부채는 GDP의 40% 미만이라고 당국은 주장하지만 IMF의 예측은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중소득 국가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 소비에 성장을 의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일자리는 7천만 명 이상입니다. 올해는 중국 대졸자 870만 명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도 고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어 소비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소비자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빚을 내어 현재 가계부채가 56%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총액은 미국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공경을 생각하면 중국 경제가 조기에 코로나 이전의 강력함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정체되면 공산당은 중산층의 지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중산층은 수십 년간 번영을 누려온 뒤 처음으로 생활 수준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은 이보다 더 강권적인 권력 유지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형 코로나의 감염 확대 후 권위를 높이기 위해 당내에서는 새로운 숙청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공안성, 부대신 등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공산당은 동시에 탄압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부동산 왕 등 시진핑에게 비판적인 거물들을 줄줄이 구속하게 됩니다.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 도입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대파를 죽이겠다는 공산당의 결의를 거듭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 침체가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한 공산당은 내셔널리즘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전술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강권적 통치와 내셔널리즘에 의존하는 전략은 일정 기간 공산당의 일당 지배 유지에 성공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국가 통제형의 경제 정책과 미중 냉전은 서서히 경제의 정체를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대외적 확장이 아니라 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로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근 국가, 특히 대만에 대해 위험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라는 가능성은 중국의 행동을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6월 21일자 일본 뉴스위크의 기사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